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1,5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 전체에 대해서 종합과세나 또는 16.5%의 분리과세를 하게 돼 있어요. 퇴직소득세를 할인해 줍니다. 내가 300만 원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세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얻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죠. 이제 이걸 세금의 이연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최악은 하락장에서 어쩔 수 없이 찾는 경우죠. 이때 최악의 시나리오는 은퇴 직후에 특히 1년 내지 3년 사이에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경우예요. 어떤 경우가 있었을까요? 2008년도에 미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8년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는 우리나라보다 이 투자 쪽에 많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401k 가입자들이 많았죠. 그에 은퇴하신 분들은 거의 뭐 주식에 많은 부분이 투자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손실률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 시장도 그 위에 반등을 했죠. 그렇지만 이렇게 자산이 잠식되고 복구가 되는데 시간이 걸릴 때 은퇴자들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많은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나리오를 만약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인출 금액을 줄여나가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다른 일을 찾아서 그걸 메꿔 나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개인들이 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도도 거기에 맞춰서 발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연금 수령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연금에서 내가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져요. 공적연금,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 연금액 받게 되면 어디에 포함되냐면 종합소득세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연금소득과 다른 여러 가지 소득을 합쳐서 6.6%부터 뭐 이렇게 최고 세율까지 이렇게 적용되게 돼 있고, 퇴직연금을 받을 때 자기가 퇴직금으로 받았던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연금식으로 받게 되면 이연대에 있던 퇴직소득세를 할인해 줍니다. 10년까지 연금으로 받게 되면 30%, 11년 차부터는 40%, 그리고 2026년부터는 21년 차 이상 50%까지 할인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세금 종류가 달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이나 IRP 추가납입금, 그 다음에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로 과세를 하게 되죠. 나이에 따라서 5.5% 그리고 80세 이상 되게 되면 3.4%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연금소득 어떤 인출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세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직금에 이연 퇴직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7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까지 내가 연금으로 찾게 되면 70%만 내게 되어서 30% 할인받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세액공제 받지 않는 납입금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그 세액공제를 해주는 건 900만 원이에요. 그 초과한 9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를 안 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건 내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해요. 그리고 공적연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종합과세가 될까 봐 굉장히 두려워들 하시는데요. 연간 1,500만 원에 포함되고 있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포함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세액공제 받은 금액, 그리고 운용수익은 포함이 돼요. 1,500만 원에. 근데 포함되지 않는 거는 세액공제 받지 않는 금액, 그리고 내가 퇴직급여로 받은 돈이 있을 거예요. 그 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1,500만 원 한도에 대한 것들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기타 공적연금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크게 이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아니다. 그리고 수령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돼 있는데 수령 순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금융회사에 가서 돈을 찾으실 때는 수령 순수에 따라서 세금이 작은 구조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자기가 계좌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어요. A 회사, B 회사, C 회사, D 회사 있는데 내가 각각의 계좌에 매년 1,800만 원을 토탈해서 다 넣었어요. 근데 내가 특별하게 말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받은 게 되고 900만 원 초과된 나머지 900만 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어느 특정 회사에서 연금으로 찾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을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세금을 추징을 해요. 내가 만약에 A 회사의 계좌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은 걸로 하고 싶고 B 회사의 계좌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국세청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하나 떼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B 회사에 가서 내가 여기에는 세액공제 받지 않는 걸로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증명서를 갖다 대 주시게 되면 거기에서 찾는 금액은 세금을 안 내셔도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금융회사는 기계적으로 공제를 해버리고 주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챙기지 않으면 놓치게 되니까 그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보료 같은 경우에도 있습니다. 건보료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적연금은 포함이 돼요. 근데 아직까지 사적연금에서 받는 연금액에 대해서는 건보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죠. 55세 이후에 자기가 연금을 퇴직급여 같은 경우 IRP 계좌에 연금을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연금 지급 요건이 되는 경우. 그럴 때 자기가 일을 하고 있을 때 당장에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연간 한 10만 원 정도는 인출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뽑았어야만 자기가 그 내 계좌에 퇴직급여로 있던 것들에 10년간 우리가 인출하게 되면 할인을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돼요. 친절하게 금융회사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건 가르쳐 주는데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걸 실제 적용을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받게 되면 사실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건데 이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내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과 관련돼서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을 연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기가 지역가입자로 돼 있어서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무서운 일일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연 2천만 원이면 월간 167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어차피 연간 피부양자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고민스러우시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 연금 지급 시기라든지 이런 걸 조정하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피부양자 가 탈락되더라도 오히려 소득을 많이 넓혀나가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뭐 이걸 위해서 조기 수령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판단을 좀 굉장히 유의 깊게 검토를 하셔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적연금 1,5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많이 낸다. 물론 이제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5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 전체에 대해서 종합과세나 또는 16.5%의 분리과세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은행인 경우는 이제 다른 소득이 많다. 이렇게 됐을 때 종합과세가 되면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좀 불리해지겠죠. 하지만 뭐 이때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만약에 고세율 구간에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분리과세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종합과세가 됐을 때 세금을 더 작게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그래서 실제로 세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내가 결정을 하면 되지 이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잘 도와주실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하기 힘드시다고 하면 주변에 전문가들을 찾으셔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퇴직금 1억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이 크다면 클 수 있고 작다면 짝 수 있는데 한번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일시금을 수령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산 편의를 위해서 퇴직소득세율을 한 10% 정도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보통 2, 30년 정도 건석하시고 이 정도 되게 되면 한 7에서 1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퇴직소득세 100%를 납부해야 되죠. 그 1,000만 원을 납부하고 자기는 실수령의 9천만 원을 가져가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연금으로 10년 이상 분할해서 수령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1,000만 원이 어떻게 됩니까? 70%만 내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가 300만 원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내가 연금식으로 사게 되면은 300만 원 정도 세금을 줄여 나가고 그리고 한꺼번에 세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 세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얻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죠. 이제 이걸 세금의 이연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연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00만 원 이상은 일시금으로 타는 것보다 연금으로 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지죠. 근데 이 금액이 1억, 2억, 3억, 4억, 5억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커집니다. 물론 굉장히 낮은 금액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그 효과는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잘 감안하셔야 돼요. 연간 2천만 원 이상 되게 되면은 내가 이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피부양자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은퇴를 하고 직업이 없을 때 내 자식이 나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게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거든요.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별도로 돈을 이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 자녀 직장의 어떤 건강보험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2천만 원이 초과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 더 있는 것은 뭐냐면 피부양자가 탈락이 되게 되면 국민연금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다른 자산 특히 이제 금융자산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돼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금융이나 어떤 이런 일상생활에서 있는 게 뭐냐면 세금과 건보료입니다. 우리가 국민연금 납부는 언제까지예요? 60세까지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뭐 사회 4대 보험이라는 것들은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을 때 이야기인데 피부양자가 안 된다고 하면 건보료와 세금은 끝까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나에게 안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이걸 잘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특히나 피부양자 탈락이 됐을 때 내가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 또 금융소득 전체가 또 다 합산이 되게 돼요. 그러면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안 되게 하는 구조,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의 건보료에 포함되고 있는 금융소득이 어떤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나눠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뭐 그걸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또는 어떤 연금 저축 계좌에 넣게 되면은 그거 포함이 안 되니까 좋죠.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ISA, IRP 연금 저축 계좌를 잘 활용하는 것이 내가 건보료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연금 자산의 핵심은 뭐냐면 불리는 것보다 특히 은퇴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키면서 잘 꺼내 쓰는 게 중요해요. 수익률 어떤 순서 리스크도 있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있죠.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것들을 잘 나눠서 투자하는 방법이 뭐냐고 하면은 저희는 버켓 전략이라고 해서 현금을 여러 가지 바구니로 나누어 담는 어떤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의 어떤 바구니를 나누는데 단기는 1년, 2년 정도의 어떤 생활비 정도를 말할 거예요. 여기는 예금이나 뭐 CMA라든지 변동성이 거의 없는 어떤 그 자산으로만 운용을 하는 거예요. 이 자산을 예금이나 CMA에 갖다 넣죠. 그러면은 자산의 가치가 크게 변동하지 않습니다. 이자는 작지만은 자산을 좀 지킬 수 있죠.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거기서 자금을 꺼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중기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인컴형이나 배당형이라고 해서 월 배당이 나오는 어떤 그런 구조로 짜시는 게 좋죠. 채권이나 고배당주, 그리고 요즘은 이제 커브드 콜 어떤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리츠도 있고요. 그래서 분기나 또 월별로 배당을 주는 자산에 일정 부분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채권과 주식의 비중을 굉장히 채권 비중을 높게 하되 주식 비중을 좀 낮게 해서
이렇게 중기 전략의 어떤 인컴형 전략을 구축하는 게 있고요.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왜냐하면 내가 은퇴를 하고도 30년, 40년 더 살아야 됩니다. 장기적인 것은 성장 쪽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이후에 쓸 자금이다. 그러면은 성장의 핵심은 어디입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고, 뭐 한국도 기술주 중심의 또는 어떤 성장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성장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해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년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1, 2, 3개의 어떤 바구니가 있다라고 하면 돈이 비게 되면 1년 차가, 1년 지난 시점에 좀 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기나 장기에서 얻은 수익을 다시 첫 번째 바구니로 옮겨놓고, 그리고 3년 차에서 수익이 많이 났다. 작년 같은 경우 한국 수익이 많이 났죠. 그런 것들은 일부 주식의 비중을 조절해서 2번 바구니나 1번 바구니로 이렇게 옮겨가는 전략.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TIF나 TDF 어떤 이런 펀드를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인 리밸런싱 같은 것들도 필요한데, 내가 수익을 많이 얻겠다고 하면 상승장에서는 계속 위험자산을 많이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근데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올라가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면 또 올라가게 되고, 우리가 최근에 미국 이란 전쟁 상황을 보셨잖아요. 전쟁이 발발하자 주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급락했어요. 하지만 한 달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고점을 다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패턴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밸런싱도 해가면서 우리가 자산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은퇴에 있다고 하면 내가 생활비를 어느 정도 쓸 것인가, 그리고 얼마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먼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필수적인 지출 비용, 그리고 선택적 비용, 여기에 내가 얼마가 돈이 필요한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연금 현황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지금 계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내 연금 계좌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들을 속속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인출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계좌에서 어떤 순서로 인출해 나가고 얼마씩 찾아 나갈 것이냐. 그 다음에 이것 외에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재무적 요소만 우리가 고려를 했는데 비재무적 요소도 고려를 해가지고 내가 좀 더 일을 더 할 수 있고 취미생활을 연장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길을 만든다든지, 사회생활을 할 때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은 사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같이 가야 될 동반자이죠. 그리고 길게 보는 장기적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노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 너무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 채널을 통해서라든지 많은 정보를 얻으셔가지고 실제로 그걸 구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